우리가 지금 좀 짧지만 이 회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다뤄본 거예요. 이 강의안은 사실은 저희가 좀 약간 좀 경우에 따라 너무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요번에 그 의욕적으로 이 강의안을 지금 준비하다가 또 다른 형사사건이 벌어지면서 제가 요거 강의안을 갖다가 수정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좀 더 나은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회생 절차가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숫자만 알면 돼.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회생 절차 이거 블루오션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의 경기 상황에서는 안 망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로 갈 거예요. 회생 절차로. 그랬을 때 뭐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회생 절차로 가면 회생 절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회생 절차를 그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 세미나의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어떻게 같이 좀 돈 좀 벌 게 없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사실은. 예. 근데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오늘 식사 자리 하면서 좀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이거를 매일경제에다가 광고를 계속 냈었어요. 맨 처음에는 84만 원짜리를 해갖고 이 신문의 그 하단에 혹시 이거 찍는 건 아니지? 지금 찍히고 있는데. 야 이거 찍지 마. 지금 나중에 편집하자. 그러면 마무리 하시고. 그래 마무리하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이 회생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 기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M&A. 이 M&A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 M&A를 몇 번 해봤어요. 특히 인가전 M&A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인가전 M&A가 요새 의미가 있어요. 인가전 M&A. 인가전 M&A인데 요거는 제가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례를. 제가 했던 일인데 H사라고 있어요. 이 H사가 상장회사였어요. 상장회사. 상장회사였어요. 아 이거 중요한 전화인데 못 봤네. 상장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거야 그 뭐라 그랬니? 생물 쪽에 이제 그 미생물 뭐 이런 쪽인데 이름을 무슨 산업이라고 그러니? 바이오? 바이오 산업. 그래서 한때는 막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 이제 상장 폐지 되기 전에 기업회생 들어갔지. 기업회생 들어갔고 서울에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기업회생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제 회사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취하가 됐어요. 1차. 그러다 결국은 못 견뎌서 기업회생 신청이 또 들어갔어요. 2차. 이건 수원에서 들어갔어요. 수원에서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5번째 절차, 제일 중요한 절차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사위원 조사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 절차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왔냐면 기업 계속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온 거예요. 낮은 걸로. 청산 가치가 이것보다 높다고 하니까 회생 폐지 의견으로 올렸어요. 조사위원이.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고 이게. 장래에 대한 가치가. 이게 소위 말해서 줄기세포 회사였거든. 줄기세포 회사인데 이 줄기세포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보니까. 이 회사는 이걸 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수천억이야. 이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근데 조사위원은 그거를 갖다가 거의 빵원으로 장래의 가능성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냐면 이 나중에 이걸 M&A 해간 쪽에서는 4천억 원짜리를 갖다가 60억에 사왔다고 좋아했고 60억에 사왔다고 좋아했고 이 조사위원은 그 가치를 빵으로 계산했어. 빵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회생이 폐지가 되니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법무부에 대지에 왔어요. 이 건이. 아, 이게 이미 폐지가 됐는데 기업회생 결정을 다시 진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수원에서 폐지된 걸 갖다 서울에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노하우예요. 노하우인데 이럴 때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사정 변경을 줘야 돼요. 사정 변경. 근데 마침 이 H사를 갖다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라고 할게요. 가. 그래서 이 회사가 법원에다가 M&A 의향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의향서. M&A 의향서. 그리고 돈도 맡겨놨어. 법원에서 요새 의향서만 들어가면은 잘 안 받아줘요. 아, 돈이 있는 거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은 우리 법무법인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잔고 증명식으로 해서 그걸 법원에다 냈어요. 우리 의지가 있다. M&A 의지가. 이렇게 돼서 인가전 M&A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인가전 M&A가. 인가전 M&A가 진행될 때는 그 가치 평가 정도만 하면 돼요. 가치 평가만 해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M&A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서 이제 소위 경매 붙듯이 들어오는데 이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조건이 뭐냐면 이 평가 금액 밑으로는 절대 허가를 안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때 그 평가 금액이 대충 60억인가만 어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경쟁이 붙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주관사가 이거 경매를 이제 딱 내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나는 이 부분을 얼마에 사겠다. 그러니까 영업 양수형이 있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형이 있어. 신주 발행형. 출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M&A 부분으로 딱 정리가 되면은 그 돈이 들어와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회생 계획안이 또 짜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M&A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인가전 M&A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판단 말이에요. 영업을 양수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주를 발행하는 부분에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 기준은 조사위원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매각 대금이나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이걸 60억에 됐는데 이걸 65억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65억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하겠다 해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원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회생계획안이. 동의를 득해야지 M&A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돼갖고 제가 이 인가전 M&A를 성공시켰어요. 이거를. 아주 가슴 뿌듯한 일이었죠. 이거는 정말 어려웠죠. 왜냐하면 수원에서 폐지가 된 걸 서울로 끌고 들어와서 M&A까지 성사시킨 거니까. 정말 우리 법인은 정말 다른 데서 못 해본 이 회생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자랑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 성사시켰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런 M&A가 문제되는 게 뭐죠? 바로 펜텍이에요. 펜텍 부분이에요. 펜텍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평가 금액보다 싸게 매각이 됐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 평가 금액보다 더 싸게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데,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때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이걸 매수를 하겠다는 주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만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이건 M&A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펜텍 인수를 했는데 회생 계획안이 통과가 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주지 않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규모가 이제 큰 부분들은 이 M&A와 관련해서도 전략을 또 달리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회사의 주식을 거의 사온다는 개념으로 지금 M&A 부분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면은 그때는 사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증자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뭐 기존에 있었던 자산을 가지고 또 이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해서 M&A가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내겠습니다.